황운하 의원.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이했지만 검찰 직접 수사가 여전히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서 몹시 부끄럽고 참담한 신경입니다. 성숙한 시민사회라면 벌써 검찰 직접 수사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두 번씩 바뀌고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이 되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중단 사태를 겪고도 검찰개혁의 완성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이 탄생했고 여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단성 있는 수사 기소 분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답답하다 못해 분노감이 치밀어 오르기까지 합니다. 검찰 직접 수사가 존재하지 않는 선진국은 많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부패가 판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다른 모든 기관을 압도하는 과도한 권력을 가진 검찰은 결코 중립성이 담보될 수도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다른 모든 기관을 압도하는 과도한 권력을 가진 검찰은 결코 중립성이 담보될 수 없습니다. 정권과 검찰이 한편이 되거나 아니면 검찰이 스스로 권력이 되어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사례는 또 반복될 것입니다. 직접 악행을 저지른 몇몇 검사의 문제가 아닌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갖는 필연적인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야당도 보수 언론도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검찰 직접 수사의 심각한 폐해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검찰이 청와대를 표적으로 삼아 눈에 불을 켜고 탈탈 털어 먼지 내는 방식으로 공격해 주니 검찰이 고맙겠지만 야당도 보수 언론도 언제든 검찰의 사냥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검찰과 기득권 동맹을 맺고 있으니 자신들은 사냥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은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마피아 같아서 언제든 칼끝을 거꾸로 향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음 정권에까지 검찰개혁 이슈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검찰개혁의 과정의 피로감은 과단성 있는 입법 결단과 함께 이제 끝내야 됩니다.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출범했고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유능하게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것인지 답을 내놓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황운하 의원.